세계 최고의 미녀 무에타이 파이터로 손꼽히는 에카트리나 반다레바. 바비 인형을 닮았다고 하여 바비라고 불리는 반다레네는 단순히 미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UFC 스트로크급 챔피언 요안나 옌드레이칙을 잡아낼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졌는데요. 그런 그녀가 원 챔피언십 첫 경기부터 충격적인 KO 패배를 맞이했으니 오늘은 바비 반다레바의 커리어를 알아보며 그녀의 살벌한 격투기 실력과 최근 근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에카트리나 반다레바는 1991년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랜만에 91년생 또 동갑내기 선수가 출연했네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춤을 배운 덕분에 리듬감과 신체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은 추후 무술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타고난 성격이 워낙 얌전했기 때문에 그녀가 격투기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던 반다레바는 13살 무렵 수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나 동네 어디에서든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눈총과 무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자신감을 기르고 싶었던 그녀는 청소년 센터에서 군대식 호신술 교육을 받게 되었고 때마침 형사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서 경찰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호신술 교육이 폐강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반다레바. 경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술을 배우고 싶었던 그녀는 20명 이상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해낸 명문 체육관 킥파이터로 향하게 되었고 유명 코치들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무에타이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이후 격투기에 완전히 매료된 반다레바는 다른 여성 선수들이 샌드백을 치는 걸 보며 자신도 프로가 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하루 4시간밖에 잘 수 없었지만 운동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꿋꿋이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다레바는 격투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선수로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녀는 벨라루스 아마추어 무에타이 챔피언과 국제 무에타이 협회 금메달, 월드 킥복싱 네트워크 챔피언 등 2009년부터 11년까지 세계대회를 싹쓸이 해버린 것이죠. 이 시기 잘 나가던 요안나 옌드레이칙마저 제압하면서 여성부 최강의 킥복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비 인형처럼 예쁜 외모 덕분에 모델까지 하게 된 반다레바는 그야말로 미모와 실력을 고루 갖춘 킥복싱계의 독보적인 슈퍼스타로 떠오릅니다. 또한 반다레바는 단순히 미녀 파이터가 아닌 선수로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죠. 키 170cm, 리치 180cm로 체급 내 우월한 피지컬과 묵직한 펀치력, 다양한 옵션과 가벼운 움직임, 특히 스피닝 공격이나 스위치 스텝 같은 독창성을 지녔으며 카운터 위주의 받아먹는 운영과 과감하게 들어가는 저돌성 등 정석과 변칙,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현란하게 구사하죠. 과거 여성부 MMA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당시 론다 라우지가 생태계를 파괴했듯이 반다레바 역시 현격한 기량차를 드러내는데요. 원거리에서는 킥을, 근거리에서는 빰 클린치를 활용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꽉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동하며 55승 7패를 기록한 반다레바. 이후 2년 동안 휴식기를 가진 다음 2016년 쿨룬 파이트로 진출. 첫 경기에서 21승 9패의 올리베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날선 타격감을 과시하는데요. 시그니처인 스피닝 블로우 컴비네이션과 열린 공격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라이트, 같은 발 같은 손으로 이어지는 고급 패턴으로 하이페이스의 운영을 펼칩니다. 거리에 이점이 있음에도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치고 들어가는 반다레바. 폭풍처럼 휘몰아친 다음 클린치로 끊어주고 상대의 모든 동작에 카운터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턴제로 돌아가는 킥복싱의 양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거리와 관계없이 주도권을 무조건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선 반격의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머쥐며 쿨룬 파이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다레바. 이어지는 상대는 중국의 렌 칼린, 펀치 비중이 높은 인파이터로 40전의 베테랑입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장신이 단신을 잡아먹는 전형적인 그림으로 흘러가는데요. 폭발력을 앞세워 한순간 거리를 좁혀보지만 진흙탕 싸움에 이은 클린치의 리듬이 망가지고 인앤아웃으로 냉정하게 점수를 획득하면서 거리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줍니다. 한 박자로 던지는 원투, 정확하게 빈틈만 찌르는 컴비네이션까지 기술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반다레바. 이를 기세로 누르려는 거친 러쉬, 반다레바 역시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마치 복싱 경기처럼 쉴 틈 없이 부딪히는 두 선수.
그렇게 치열한 경기 끝에 연장전까지 이어지는데요. 탄탄한 체력을 앞세워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 끝에 반다레바가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리하여 입식 타격 메이저 단체인 쿨론파이트에서 전승을 기록한 반다레바.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5살,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였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엄마가 되기를 원했던 반다레바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녀는 평소 인생에서 가장 거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예상 외로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가, 정확히는 자동차 부품회사 CEO와 부부가 되었고 이후 출산과 양육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3년가량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2019년 링으로 돌아온 반다레바는 현존하는 입식 타격 최고의 단체 원 챔피언십으로 향합니다. 태국의 살벌한 낙무아이들과 유럽의 강호들, 그 밖에 잔뼈 굵은 선수들이 한데 모이는 원 챔피언십은 스탬프 페어텍스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했지만 마침 스탬프가 MMA로 넘어가자 그녀를 대체할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죠. 그런 의미에서 외모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 스타파이터 반다레바의 복귀는 어쩌면 여성부 입식 격투기 시장을 통째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공백기가 있다고는 하나 그동안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탑 컨텐더가 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관심을 받으며 원 챔피언십 데뷔전을 치르게 된 반다레바. 상대는 5살이 많은 자넷 토드. 반다레바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계대회를 제패했으며 스탬프 페어텍스와 타이틀전까지 치른 아톰급의 대표적인 강자입니다. 다시 말해 데뷔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된 것인데요. 덧붙여 몇 가지 불안한 부분이 있었으니 원 챔피언십은 평범한 입식 격투기 단체가 아니죠. 바로 링이 아닌 케이지에서 싸운다는 점과 일반적인 킥복싱 글러브가 아니라 MMA용 오픈 핑거 글러브를 사용하고 경기를 뛴다는 것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맵도 바뀌고 무기도 바뀌게 되는 엄청난 변화죠. 쉽게 말하면 거리부터 콤비네이션과 스텝까지 말 그대로 시합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그동안 재미를 봤던 빰 클린치가 밀리면서 다소 불안한 그림이 연출됩니다. 스피닝 백피스트, 곧바로 카운터 로킥, 연이어 같은 공격을 노려보지만 예상하고 있죠. 순발력에서 밀린다면 원거리 공격 시 카운터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리를 잡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는데요. 오픈핑거의 특성상 한 방에 집중해야 하지만 빵글러브에 익숙한 반다레바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반면 박스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며 유효타를 쌓아가는 토드, 페인트로 카운터 유도하고 체크훅, 근거리에서 빰 클린치를 활용해줍니다. 피봇으로 사각 잡고 펀치 연타, MMA식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패색이 짙어지던 이때 하이킥이 깨끗하게 적중하면서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반다레바의 데뷔전이 충격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물론 상대인 자넷 토드가 아톰급 탑클래스 선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패배해버린 반다레바.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은퇴까지 고려하게 되고 때마침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기약 없는 휴식기로 들어갑니다. 그 뒤 둘째 아이를 출산한 반다레바는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이제 막 프로 데뷔전을 치른 제키 분탄을 상대로 1년 6개월 만에 복귀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킥복싱 스타일의 연타를 가지고 나왔다면 MMA 글러브에 맞게 단타에 집중하는 반다레바. 스탠스부터 테크닉까지 많은 부분이 다듬어진 가운데 카운터 위주로 그림을 그려보지만 분탄의 빠른 스피드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아쉽게 빗나가는 오버핸드, 카운터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분탄.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자 킥 비중이 늘어나고 자꾸만 헛손질이 나오면서 주도권을 놓칩니다. 반면 인앤아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점수를 쌓아가는 분탄. 단신이 장신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양상 속에 빼앗긴 흐름을 되찾지 못합니다. 아예 멀어지거나 사정거리를 0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기회를 주지 않는 분탄. 링과는 다르게 코너가 없는 케이지에서는 압박으로 길을 막는 게 중요하지만 뒷중심의 무에타이 스탠스에서는 가둬놓기가 쉽지 않고 그럴수록 스피드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정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답답한 경기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하게 된 반다레바. 이어지는 상대는 슈퍼걸이라 불리는 태국의 안나 차룬삭. 딸이 격투기 선수면 생기는 일이라는 쇼츠로 250만 뷰를 기록한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이죠. 겨우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 선수이지만 무에타이를 3살 때부터 시작해 40전이 넘게 치른 전형적인 낙무아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진다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반다레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소 수동적이었던 지난 시합들과는 달리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생각으로 화끈하게 부딪힙니다. 이에 지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슈퍼걸. 하나씩 갉아먹는 반다레바. 체크훅 한 방으로 승기를 잡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반다레바. 뒤도 보지 않고 소나기 펀치를 퍼붓는데요. 야쿠자 김재훈 선수도 울고 갈 52연타를 쏟아내면서 원챔피언십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아쉽게도 피니시에는 실패했으나 소득은 확실하게 가져간 반다레바. 반면 기세가 꺾여버린 슈퍼걸. 데미지 회복이 필요한 이때 다시 큰 공격을 허용합니다. 곧바로 2차 폭격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팔꿈치 연타가 터지는데요. 이마저도 버텨낸 슈퍼걸이 끝까지 항전하고 반다레바 역시 KO를 노립니다. 도끼로 찍는 듯한 엘보우, 관자놀이를 강타하는 스트레이트, 결정타를 수십 차례 허용하지만 꿋꿋이 전진하는 슈퍼걸. 마찬가지로 공격 모드로 일관하는 반다레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공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역대급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 선수. 결과는 판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누가 봐도 반다레바가 이긴 경기였으나 놀랍게도 슈퍼걸의 스플릿 판정 승리가 선언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보너스를 받기는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패배를 맞이하게 된 반다레바. 1년 뒤 두 선수의 재대결이 성사되나 싶었으나 슈퍼걸과 스탬프 페어텍스의 시합으로 변경되면서 바비 복수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다시 케이지에 오른 반다레바는 첫 승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는 아마추어 킥복싱 무대와 온갖 프로 협회를 모조리 제패한 아이만 발로우. 통산 전적 96승 3무 6패로 괴물 중에 괴물입니다. 심지어 신체 조건마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반다레바. 경기는 시작되고 발로우는 빠른 킥을, 반다레바는 카운터 펀치를 꺼내듭니다. 킥게임에 맞춰 타이밍을 잡아가지만 발로우가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서 말려 들어가고 마는데요. 거리를 한 번에 좁히는 움직임에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찍고 빠지는 포인트 킥에 덜미를 잡히면서 답답한 흐름 끝에 패배합니다. 이리하여 원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동안의 명성이 무색하게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반다레바. 지금까지의 그녀의 전적은 58승 1무 11패. 솔직히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첫 아이 출산과 복귀 이후 0승 1무 4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2살에 불과한 만큼 시간이 남아있고 경기력 역시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MMA 글러브에 맞는 타격 스타일을 찾았지만 아직도 케이지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반다레바가 첫 승을 신고하고 기나긴 부진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외모와 파이팅 스타일만큼 화려한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